FOMC 미팅 Q&A 시간에 파월이 연내 금리 인하 없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 자산 시장이 굉장히 또 많이 주춤했었죠. 근데 어제 또 그걸 다 좀 회복하는 그런 그림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향후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그 영상들이 이제 길이가 좀 길다 보니까 이걸 끝까지 보시기에 좀 힘드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앞으로는 좀 짧게 주제별로 영상을 좀 나누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0년 후 100배우를 암호화폐에 투자하라. 암호화폐 트렌드 2023의 저자 박 작가입니다. 카카오에서 크립토 트렌드랩이라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0분 넘게 참여하셔서 굉장히 좀 많은 정보들과 대화들이 오가고 있으니까요. 혼자 투자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참여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미국 증시를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어제 이제 하루 빠졌던 것들을 거의 다 회복을 하고 굉장히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1% 이상 상승을 했고요. 다우와 이 S&P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은 우리가 이 시장의 빠른 변화들을 알 수 있는데요. 연준에서 어떤 금리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이거를 이 시장은요 바로 소화를 해버려요. 만약에 그런 발언을 계속해서 담아두고 있고 그게 계속해서 리스크라고 생각을 한다면 시장이 이렇게 회복을 할 수가 없겠죠. 시장은 어떤 기대감, 불안감, 그렇게 즉 불확실성에 굉장히 크게 반응을 하는 거고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일단락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뭔가 상황을 빠르게 반전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뒤에서 이제 자넷 옐런의 발언을 언급을 할 텐데요. 이 연준이라든지 재무부에서 하는 발언들을요, 시장은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다. 자, 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제 보시면은 시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좀 나눠지는 분위기였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랐고, 이 은행주 같은 경우도 좀 생각보다는 지지부진했거든요. 자, 보시면 뭐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거기다 엔비디아도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자, 그 이유는 10년물 국채금리에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어제 3.3%대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 이제 3.4를 조금 넘었는데요. 한 달 동안에 어떤 과정들을 보시면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년물 국채금리와 나스닥 지수는 서로 반대되는 흐름으로 원래 보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나스닥에는 성장주들이 많죠. 이 성장주들은 대출을 통해서 이 저금리 대출을 통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투자를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금리가 되면서 차입 비용이 줄어들게 되면은 그 가치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제 나스닥이 더 크게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제가 촬영하는 시간 기준으로 지금 9시 한 반 정도 됐는데요. 자, 28.3K 구간을 지금 또 터치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 저항선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언제 뚫고 올라가느냐에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고, 만약에 이 저항을 뚫지 못하고 다시 하락을 하게 됐다면 만약에 어느 구간에서 다시 지지를 받을 것인가.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건 제가 어제 바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25K가 지지선이 돼서 이게 반등을 할 거라는 그런 차트리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자, 그거는 어제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비트코인은 4% 이상 상승을 했고요. 이더리움은 오랜만에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5%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플과 에이다 같은 코인들도 상승을 하면서 이 시장이 전반적으로 정말 좀 뜨겁게 움직였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비트코인의 점유율은 더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뭐 이더리움이 조금 더 상승을 했더라도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오히려 47.42%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늘 강조드리지만 지금 이 시기에는요,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움직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포 및 탐욕 지수도 자, 어제 조금 주춤했는데 다시 이렇게 투심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CVD 지표 보시면요, 이 구간 이제 25K 정도 부근에서 이 매수벽이 여전히 좀 하얀색으로 굉장히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이 구간이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 구간까지 떨어질 가능성의 어떤 베팅을 한 고래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가장 큰 갈색 고래 같은 경우는요, 전량 매도를 했다가 다시 이제 매입을 하고 현재는 홀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대부분의 고래들은 현재 이제 좀 매입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들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어제 매주 발표되는 고용지표인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됐죠. 이 신규를 보시면요. 이전보다 하회한 건 물론이고 이 예측치를 많이 하회하는 그런 스코어가 나왔어요.
자,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금융 시스템 위기로 인해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 거라고 판단을 했지만 오히려 더 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현재 고용 상황 자체는 여전히 견고하다. 자, 이런 분석을 할 수 있는 데이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는다는 건요, 경기 침체가 늘어났다는 거죠. 왜냐하면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일자리를 구하고 있을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경기 침체와는 거리가 조금 있는 어떤 지표가 나온 거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굉장히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향후에 노동시장이 약화할 가능성은 크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어제 발표된 이 스코어로만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용이 견고하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소비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물가 상승을 또 유발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미 금융당국의 발언들을 100% 신뢰할 수 없다라는 그 증거들이 좀 나왔어요. 자넷 옐런이 이제 미 재무부 장관이잖아요. 사실 파월과 더불어서 이 금융에서 가장 힘이 센 두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FOMC 때 했던 그 얘기들 있죠. 포괄적 보험 제공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다 하면서 선을 그었는데, 이번에는 이 하원에서는 은행 위기와 관련해서 필요할 경우에 비상조치를 하겠다, 사용될 수 있다라고 번복을 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또 말이 달라진 거죠. 그러면서 시장은 또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위기는 뭐냐면요.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달러의 위상이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통화 패권에서 지금까지 미국의 이 달러는요, 압도적인 영향력을 미쳐온 정말 기축통화로서 그리고 전 세계 화폐의 대장으로서 압도적인 역할을 해왔는데 지금 그 입지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 금리 인상했는데도 원화가 오히려 강세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의 은행 위기를 피해서 한국을 비롯해서 아시아로 기관 투자자들이 눈길을 돌리고 있다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급하겠죠. 자, 실제로 데이터를 봐도요, 비트코인이 상승한 것은 물론이고, 이 금 같은 이런 대체 자산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금값도 예를 들어서 20만 원 상승을 했고요. 비트코인은 그보다 더 많이 상승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타겟을요, 지금 가상자산 암호화폐로 잡고 있어요. 워렌이라는 이 사람은 원래부터 좀 이런 암호화폐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많이 하는 걸로 유명한데요. 이번 사태가 암호화폐 고객을 받아들인 탓이다라고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고요. SEC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방위적인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본인들의 홈페이지에다가 이런 암호화폐 투자자 경고 문구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암호화폐 기업이 준비금 증명 자료를 충실히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못 믿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본인들이 이 자료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주체이고 가장 핵심적인 기관인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아이러니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지금 미 금융당국이 모든 원인들을 암호화폐 탓으로 돌리기 위해서 전방위적인 압박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요, USDC를 발행하는 이 서클 CEO도 직접 언급을 하고 있어요. 결국 미 금융 시스템 위기가요, 미국 내에서의 어떤 암호화폐 입지를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좁아지게 만들 거란 거예요. 그래서 이 암호화폐 업계들이 계속해서 이 규제가 미비한 국가로 나가게 될 수 있다. 자,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기술 산업 전체가 미국의 리더십에서 멀어지고 있고, 이는 심각한 위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그 굉장히 또 중요한 뉴스가 하나 전해졌죠. 이 권도영 씨가 이제 몬테네그로에서 잡혔대요. 권도영 씨가 맞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뉴욕 연방 검찰에서 이제 조사를 한다는 건데, 자, 이렇게 됐을 때 SEC가 이제 권도영 씨를 기소를 한 상태잖아요. 자, 그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 SEC가 권도영 씨를 잡음으로 해서 이걸 통해서 이 테라 루나 프로젝트가 디파이 서비스와 스테이블 코인과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본인들이 유리한 어떤 선례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권도영 씨 체포 사태가요, 굉장히 뭐 권도영 씨 당연히 잡혀서 이제 죗값을 치러야 되지만 이 산업 전체에서 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과정들은요, 결국은 한 번은 겪고 넘어가야 될 과정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은행 리스크 때문에 이 기간이 더 빨라진 걸 수는 있지만 결국 이 규제에 대한 거는 마무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암호화폐 혁신이 임원이 이번에 SEC가 코인베이스에 웰스 노티스를 발송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조치가 향후 판례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암호화폐 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이 규칙을 설정하는 것이다. 결국 규제 이슈가 이제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정확한 규제가 생겨나게 되면은 더 안전한 자산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이 더 활발해질 것이다. 자,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전 CTO도요, 이 은행업 위기가 미 정부의 비트코인 제한을 이제 이끌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어떤 결과가 되느냐? 비트코인이 전 세계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결국은 이 자산이요. 당연히 이건 전 세계적인 자산이죠. 미국에 갇혀 있는 자산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 비트코인의 어떤 탄생 배경과 취지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시장이 중국이 이 암호화폐 채굴부터 해서 투자를 금지했을 때 이 미국이 비트코인의 어떤 허브 역할들을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좀 상황이 달라지는 분위기가 되고 있어요. 지금 홍콩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 암호화폐 산업이 부흥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현지에서 VC를 운영하는 이 VC의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홍콩에서 결국 암호화폐 합법화가 성공하면요, 향후에는 중국 내 다른 지역의 어떤 정책 수립에도 모델이 될 것이다. 결국은 중국에서도 이 산업이 부흥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뭔가 이 바통이 다시 한 번 더 중국으로 넘어가는 또 그런 그림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애덤 백이라는 이 해시캐시를 만든 분이고요. 이 비트코인 탄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신 분이에요. 이 애덤 백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비트코인은 불사신이다. 다른 암호화폐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의 가치는 더 커질 것이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예요. 이 벤자민 코엔에 따르면 이 BTC 가격은 올 하반기 하락을 했다가요, 내년에 이 연준의 피보팅을 통해서 다시 강세로 전환할 것이다. 또 뭐 이런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강세가 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유명한 또 차티스트예요. 요즘에 또 많이 이제 언론에 이름이 언급되는 이 칼레오라는 분은요, 비트코인이 40K에 생각보다 빨리 도달할 것이다.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결국은요, 우리가 이런 거시경제적인 상황을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분석을 봐도 그렇고, 비트코인의 가치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그림이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단기적인 뭐 등락은 앞으로도 뭐 계속되겠죠. 뭐 계속 영원히 계속될 겁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하락한다고 해서 막 일일비 하실 필요 없어요. 크게 하락하면은 그거는 죽는 기간이에요. 거기서 이제 박앤셀이라고 생각하시고 매입을 하시는 거고요. 상승하면 또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투자를 조금 더 여유 있고, 그리고 좀 더 뭔가 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 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